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놀 때 보면 네.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라 등껍질 벗겨지고 막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햇빛, 특히 햇빛 속에 포함된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자외선을 쐬면 쐴수록 그것이 우리 피부에 주는 안 좋은 영향이 쌓인다. 자외선 너무 싫어요. 근데 피부 얘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 멜라닌 색소라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한다는 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내 몸 맞춘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피부입니다. 요즘 진짜 밖에 나가면 5분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공격받는 느낌? 피부가 공격받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특히 햇볕에 좀 민감해서 이렇게 햇볕을 맞으면 금방 또 얼굴이 타는 편이라 가지고 요즘같이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을 때는 힘듭니다. 네,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가 이제 떠오릅니다. 네, 설마.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피하고 싶다. 가만히 두고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는 셈. 어쨌거나 용주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만큼은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특히나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태양 쥐약이에요. 햇빛 쥐약입니다. 피할 거야. 장 박사님이나 서영 씨 둘 다 피부가 민감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7년에 건국대학교 피부과에서 우리나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당신의 피부가 민감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응답자의 56.8%가 내 피부는 민감성 피부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확 떨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좀 유난한가요? 실제 민감한가 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44.6%만 민감성 피부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34.2%만 자신이 민감한 피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피부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K-뷰티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겠어요. 그만큼 피부에 또 관심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더 썼기 때문에 맞아. 그런 일이 있었겠죠. 뭐 어쨌거나 우리 모두 피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잖아요. 지정생존자 모셔서 피부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들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피부.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데 오늘 꿀팁 좀 뭐 얻을 게 있을까?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죠. 네. 자, 그럼 손소독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이나 감자 같은 거 붙이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썰이 있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이 팩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오이를 차게 해서 되면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오이에 있는 어떤 성분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이에 뭐 물이 많아서 얼굴이 촉촉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냥 기분 탓인 거죠? 네, 그럼 물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 탄 피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까맣게 한 번 탔거든요. 네. 그 뒤로 계속 까매요. 아닐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햇빛을 받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계속 햇빛을 본다면 색소 침착이 남아있을 수밖에. 술 마신 다음 날 유독 이 피부가 좋아 보이고 좀 그러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술이 들깨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네, 없어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탈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더 거칠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거구나. 네. 이게 착시 현상이었군요. 술과 담배 어떤 게 더 피부에 안 좋습니까? 담배가 한 1000배쯤 안 좋을 거예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네. 저희 실험실에서
담배를 전혀 피지 않은 사람하고 하루에 한 갑씩 30년 피신 분을 피부 노화가 얼마나 왔는지 비교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피부 노화가 4배 정도 더 지금 당장 끊으셔야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증은 완료가 된 것 네. 같습니다. 같이 벙커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정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여쭤볼 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일단 교수님, 우리 인체에서 피부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막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은 피부 세포하고 그 사이를 채우는 기름 성분으로 된 막인데 우리 몸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잘 막아주고요. 특히 균이 들어오는 것도 잘 예방을 해주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자기 피부에 묻더라도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 세정을 잘 하면 감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얘기했을 때 솔직히 얼굴 피부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온몸을 덮고 있는 게 이게 그렇죠. 피부잖아요.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네, 두 좀 번째 더 중요한 기능은 예를 들어 날이 더우면 체온 조절이 필요한데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땀을 분비함으로써 체온을 36.5도로 잘 유지하기도 하고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많이 만듭니다. 그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암을 억제하는 작용, 비타민 D의 작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민감성 피부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우리 교수님 실험실에서 민감성 피부의 원인을 규명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민감성 피부 있는 사람들은 합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디포넥틴이 교수님 네. 지방분해 호르몬 뭐 그거 아닌가요? 지방 세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아디포넥틴이 부족해지면 비만이 된다고 잘 알려져 저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이어트랑 네. 관련 있는 네. 단어 많이 오, 들었어요. 웬일이야, 너. 이런 걸 알아. 맞습니다. 그 네.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네, 같은 겁니다. 아디포넥틴. 그 얘기는 피부가 좋은 사람이 다이어트도 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이 비만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뭐 아, 그렇게 생각할 진짜? 수도 있겠습니다. 뭐야, 이 기울어주는 다 가지는 문장. 거네. 아니 근데 저 동의하는 너무 게요. 무서워, 제가 막 살이 쪘을 때는 피부도 안 좋아져요. 저희 실험실에서 아디포넥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했고 오. 그 물질을 피부에 발라줬더니 민감성 피부 환자의 50%가 치료되는 오, 그런 대박.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교수님 어떤 주식을 사야 되죠? 아니 주식이 아니라 돈 좀 주세요. 그거는 실험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민감성 피부가 있으신가 저 보죠? 좀 민감한 이 거. 사람은 네, 무료로 네. 해줍니다. 저희 2명 준비돼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정 생존자 정진호 교수님과 함께 지금부터는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털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털이었어요. 피부와 털 당연히 연관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예,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네. 이 피부에 이 털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근데 이 피부에 난 털은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된다. 밀면 안 된다. 수북하네요, 아주. 수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면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 그래서 그냥 면도하지 말고 다 같이 그냥 왁싱할 거예요? 뭘 왁싱을 해. 아니라고. 자연인으로 살자. 네, 다 같이 그냥 네.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면도하기 귀찮아. 그냥 털업. 털업. 잠깐만요. 여기 뭐 보이는 것 같아요. 털어? 잠깐만요. 아, 근데 저도 공감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였거늘. 어이구, 맞지? 자, 그런데 네. 그 우리가 오늘 피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초기 인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털이 있었을 거예요, 몸에. 아. 근데 이제 그 털이 없어지고 피부가 노출이 된 거죠. 예. 근데 저희도 지금 털 있어요? 털이 있죠. 하지만은 인류의 초기에는 마치 영장류처럼 아. 털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더 가능성이 수북했을 더 것이다. 수북했을 것이다. 무성했을 것이다.
실제로 초기 인류의 털이 줄어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사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이? 사냥. 한양이랑 왜? 털이랑. 그러니까 그 이유가 초기 인류는 주로 채식을 했는데 네. 아프리카 대륙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식량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채식에서 이제 육식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맹수들이 주로 활동하는 밤에 사냥을 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맹수들이 이제 너무 더워서 잠을 자는 낮 낮에. 시간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아프리카 초원 사바나 지역을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었겠잖아요. 그렇죠. 맹수들도 더워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애들 그 그대로 더위에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 인류는 수북한 털로 덮여 있었을 테니까 그 더위를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털이 점점 잔털로 없어지고 더위에도 좀 더 활동하기가 좋은 돌연변이가 생겼고 진화한 네, 거죠? 그런 돌연변이들이 그런 환경에서는 좀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털이 수북한 초기 인류는 점점 좀 도태되고 더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털이 점점 퇴화되고 대신에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이제 발달을 했다. 그래서 이 땀샘이 있는 영장류가 사람뿐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땀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든 털이 인류에게 생존의 날개를 줬다. 그러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겨요. 바로 뇌가 커지게 됩니다. 뇌가 커져요? 네,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열량 식사를 해줘야지만 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사냥, 육식 이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뇌가 커지게 되고 지능이 발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라진 털이 사냥은 육식을, 육식은 뇌의 성장을, 그리고 뇌의 성장은 지금의 문명 사회를 만들었다. 이 놀라운 연결고리. 와. 너와 나의 연결고리. 털은 거기서 부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얻은 게 있습니다. 뭐죠? 까만 피부를 얻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원래부터 까만 피부에 흑인종이 있었고 하얀 피부에 백인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황인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처음에는 다 흑인이었어요. 피부가 까맸습니다. 피부가 까만 조상들이 세계 곳곳에 거주를 하면서 피부에 약간씩의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얀 피부도 나타나고 이렇게 황색 피부도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자, 근데 왜 이제 처음에 까만 피부에서 시작을 했냐면 이제 털은 햇빛에 들어있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쵸. 그 털이 없어져 버리니까 피부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자외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멜라닌 색소인데요. 예. 그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가 까매지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검은 사람은 그 멜라닌 색소라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 네, 네. SPF라고 멜라닌의 SPF는 과학자들이 재보니까 8 정도 됩니다. 8. 그러니까 세구나. 8 정도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바르고 우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득이네요. 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피부가 검을수록 피부암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점점 피부가 검은 사람만 적도 부분에 많아지게 되고 또 극지방으로 갈수록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피부가 검으면 자외선을 적게 흡수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 수밖에 그쵸. 없죠. 그럼 뼈가 약해지게 되고 피부가 검은 그런 인류들은 극지방에서는 점점 도태되고 피부가 하얀 사람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인류의 피부색을 지구본에 그려보면은 적도 지방에서 가장 검은 피부색이 있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하얀 피부색이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피부색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진짜 좀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죠. 인류의 진화가 참 신기하고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흰머리가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요것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저도요. 저도 요즘에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늘고 저도 있어요. 지금 흰머리 막 흰머리도 역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오. 겁니다. 모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뿌리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거기 존재합니다.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머리카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을 계속 검게 만들어야 되는데 멜라닌 색소. 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그 멜라닌 세포의 수가 떨어지고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멜라닌 교수님, 정말 그럼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것 흰머리도 확실하게 노화가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큰 이유는 이제 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그 활성산소가 모근에 있는 멜라닌 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서 흰머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막 다 하얗게 되는 일이 그런 생기잖아요. 설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아. 그런 일이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룻밤 사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 제가 본 사진 중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과 후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도 벙커 시작하고 누구 흰머리가. 때문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피부 얘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피부가 또 완전히 다른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아나요? 아, 이거 뭐 남녀 차별 아닙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시죠? 다르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또 발끈하는 거야? 아, 요즘 이런 거 예민한 상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아니, 예민한 남자와 상황. 나 여자, 흰머리 남자와 난다. 여자 사이에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피지에서 이렇게 좀 기름이 많이 분비가 돼서 피부가 번들번들해지는 그런 남성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돼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면 피지를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지성 피부라서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 피부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그런 기관입니다. 그 여성의 경우는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맞아요. 건조해지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피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이 오면 더 이상 문제가 되겠다. 피부에 콜라겐 합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그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라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하는. 주사를 하거나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를 받으면 피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뭐 폐경이 오는 그런 생리 현상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콜라겐 합성이나 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네. 되는 다른 방법도 좀 있지 네,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게 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할 수 있는데 신선한 채소나 과일 이런 데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a day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채소나 과일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를 하면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고기에 넣죠 혹시? 고기에는 단백질이 또 많이 있으니까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기를 그러면 쌈 싸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거 좋네. 쌈 밸런스가 다섯 가지 있네요. 종류의 채소, 야채,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먹고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피부를 위해서라면 쌈 싸 먹도록 한번 예, 쌈 노력 싸 열심히 먹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은 썰로 미용자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이 피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퀴즈다. 어떤 맛깔나는 썰과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디포넥틴. 아니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 사는 사라 브록스 씨는 친구의 결혼 들러리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결혼식 전에 이것을 했다가 귀의 일부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결혼식 전에 한 이것은 이것이 뭐 행위? 무엇일까요? 행위예요? 뭐 귀걸이? 아닙니다. 썬텐? 아닙니다. 비슷했어요. 비슷했죠? 어이구, 이거 아슬아슬했다. 태닝. 예. 점 제거. 염색. 뭐라고요? 피부 잡티나 점 제거. 아닙니다. 염색. 아닙니다. 뭐지? 방금 언급한 것들 중에 있었어요? 테이블 있었죠. 아니 심지어 본인이 답을 말하고서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냥 막 아슬아슬했다. 태닝. 예. 모르는 척했더니 그냥 넘어가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였어. 그냥 뱉는 거니까 맞으면 맞다고 말을 그때 해줘요. 아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가 봤어요. 본인이 알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뱉는데 그 중에 하나 맞는 건지. 근데 넘어가니까 자기가 답을 얘기하지도 귀걸이 몰라. 했었고. 아니 근데 썬텐하고 태닝 관련이 썬텐이랑 비슷한 거잖아. 태닝. 태닝 정답입니다. 맞췄잖아. 아니 썬텐이나 태닝이나 그게 왜 아니, 다르지 달라요. 뭐가 태닝은 달라요. 저기 그 자외선 쏘는 기계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건가? 맞아요, 아, 맞아요. 자, 이 사라 브록스 씨가 태닝샵에서 태닝을 받은 지 4년 후에 악성 흑색종이 림프절에 퍼져서 귀 일부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쏴주는 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맞아요. 근데 당시 그녀를 치료했던 담당 의료진은 그녀의 암이 태닝으로 인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이 건강미가 느껴진 구릿빛 피부를 다들 좀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태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정말로 이 태닝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은 결과라고 추측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절대로 자외선을 쪼이지 말라,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태닝 부스를 하는 거를 허가를 취소를 와. 했습니다. 피부암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와, 조심해야겠어요, 진짜. 자, 그러면 네. 이어서 다음 문제 네. 나가겠습니다. 또 맞춰야 돼. 세치의 주요 원인은 유전과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두피에 집중적으로 자라는 세치는 이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지루성 피부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질환의 질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거예요. 질환? 피부 질환 아니에요. 피부 질환이죠. 오늘 주제가 피부니까요. 피부 질환? 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피부 질환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약간 조금 특이해요. 특이하다. 특이하고 이 피부 질환이 나타나면 누구나 다 바로 저 사람은 그게 있구나라고 알비노? 알 수 있어요. 알비노는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맞춰보세요. 좀 과학자 아닙니까? 아, 근데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 문제를 주세요. 주관식이잖아. 이게 주관식이에요. 잠깐 주관식이 뭔지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아, 여기 평소에 계세요? 멘트 욕심 내지 말고 여기서 잘하라고. 여기서도 맞히시라고요. 백색. 백반증. 마이클 아, 잭슨. 백반증. 정답입니다. 오. 백반증 어떻게 알았어요? 백반증 많이 그냥 나오는 거지 제가 뭘 알고 한다고 그치?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너무 했잖아요. 웃긴다니까. 자, 일단 뭐 설명 좀 자, 해주세요. 네. 네. 어쨌거나 정답은 백반증이었어요. 백반증일 줄 백반증. 알았어요, 저는. 예, 세계적인 팝의 황제 빌리 진, 마이클 잭슨 씨도 이 백반증을 알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백반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공조판서를 지낸 송창명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수상화를 보면은 얼굴에 하얀 얼룩이 있는 백반증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백반증은 이제 우리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있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는 병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어떤 부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있는 피부에 비해서 아주 하얗게 피부색이 변하는 겁니다. 아직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면역 기능이 무슨 이유인지 멜라닌 세포를 파괴, 또 스트레스에 의한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이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네. 백반증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재밌는 문제예요. 네. 우리가 항상 궁금해했던 거. 뭐 재밌든 재미없든 제가 맞히겠죠. 네, 주세요. 자, 얼룩말 있잖아요. 얼룩말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했던 그 고민이 있습니다. 얼룩말은 흰 피부에 검은 무늬일까요? 아니면 검은 피부에 흰 무늬일까요? 야, 이거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니까 50%의 정답 확률인 것 같아요. 요거는 장 박사님 먼저 이게 먼저 하세요. 객관식이네. 이게 원하시던. 하세요. 검은 피부에 흰 무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가 색소 이야기를 했는데 세포에 색소가 있다가 방금처럼 일부 부위에 이제 색이 없도록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정답입니다. 장 박사님이 한 번만에 맞힌 것 같아. 와, 진짜 박사님 같다 이래. 찍으신 것 같은데요? 찍어도 맞히기 어려워 진짜.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아세요? 자, 정답은 검은 피부에 흰 무늬. 예, 정답이었습니다. 얼룩말은 이제 태어날 때는 검은 피부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나오기 직전에 흰 줄이 좀 오, 생긴다라고 귀여워. 하네요. 얼룩말의 흰 줄무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검은색 하얀색 줄이 파리가 앉기에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얼룩말한테는 이 팔이나 뭐 모기 이런 애들이 거의 안 붙는다. 반대로 말에게 얼룩말처럼 이 줄무늬 옷을 입히자 또 말파리가 줄어들었다. 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검은색, 흰색을 구분을 못해서라기보다는 파리나 곤충들에게 움직임의 일루전, 그러니까 움직임의 환각을 주기 위해서 저런 무늬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없는 움직임을 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우리도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까만색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좀 그 뭐 최면술사들이 가끔 쓰긴 어지러운 하지만, 거야. 근데 이제 파리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제 특정 무늬를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으로 인지를 하거나 어지러워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썰이 가득했던 썰렁용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눈이 더 크게 뜨일 만한 재밌는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맞히겠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아수라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수라인데요. 영화 그 정성 씨 나온 그 영화, 주지훈 씨 나오고 그 영화요. 예. 그거잖아요. 정우성 씨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우성. 우성이 형 보고 싶어요. 네. 나와주세요. 네. 사진을 보시면 그 정답을 잘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사진이요. 아, 요 사진이요. 아. 이게 사진이 왼쪽 오른쪽 완전 다르잖아요. 한쪽은 주름이 좀 많고 한쪽은 그래도 좀 주름이 적어요. 이 사진은 30년에 걸쳐서 트럭을 운전한 운전기사분인데 예. 창문을 통해서 햇빛도 많이 오고 자외선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노화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반면에 반대쪽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주름도 거의 없고 탄력도 좋고, 그래서 햇빛, 특히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주름을 유발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오는 노화 현상을 광노화라고 합니다. 광노화. 사실 우리가 주름을 나이테라고도 하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걸까요? 네, 피부는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을 받으면 그 합성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고 다른 단백질의 합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합성도 합성이지만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네. 콜라겐도 분해하고 단백질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분해 효소가 나이가 들면 증가를 하고요. 또 자외선을 받으면 더 증가하게 돼서 가뜩이나 못 만드는데 더 많이 분해되니까 콜라겐 양이라든가 탄력 섬유라든가 다른 단백질이 많이 부족해져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겉이 쭈글쭈글해지게 되는 겁니다. 무섭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보다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거의 7배나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돼서 광노화가 일어날 때는
한두 시간만 노출된 것에 비해서 피부 노화의 위험이 4.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외선 너무 싫어요. UV가 한 3가지 정도 나누죠. UVA, UVB, UVC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와중에도 이게 또 나뉘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상으로 광자라는 게 파도처럼 이렇게 파장을 그리면서 날라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도의 꼭대기하고 두 번째 파도의 꼭대기를 연결하는 그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의 긴 쪽부터 자외선 A, 그다음 B, C 이렇게 나누고요. 파장이 길수록 투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A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서 집안의 유리창 뚫고 들어온 자외선이나 차 타고 가는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도 우리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자외선 B는 투과력은 좀 약하지만 해로운 영향이 자외선 A보다 1000배 정도 강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C는 나쁜 영향을 많이 일으키는데 다행히도 저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다 흡수돼서 자외선 C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 트럭 기사 같은 경우에는 UVA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제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UVA, UVB가 다 피부에 도달했을 거고요. 창문을 닫았다면 이제 UVB는 차단이 되고 UVA는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놀 때 보면 네. 등껍질 벗겨지고 막 이런 경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좀 더 센 자외선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긴 뱀폼을 재밌어. 느끼고 나 다시 태어나는 징그러운데 느낌이라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화상을 입은 겁니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일광 화상이라고 하고요. 썬번이라고, 썬번. 썬번이라고. 그 화상을 입으면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그냥 있으면 피부암 같은 게 생기니까 손상받은 피부 세포를 빨리 죽여가지고 밖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며칠 후에 피부가 벗겨지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네네. 거죠. 껍질 벗겨내는 말씀하셔서 갑자기 네, 생각이 네, 난 건데 왜 우리 각질 제거하잖아요. 아, 필링제 네. 같은 걸로 여자들 거의 주기적으로 그래요? 해주거든요. 스크럽인지 그거는 그거. 좋은 게 맞죠?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를 각질 형성 세포라고 지었습니다. 각질 제거. 그러니까 각질을 형성하는 의무를 지고 태어난 세포라는 뜻입니다. 네네. 각질 형성 형성세포. 세포. 그 각질층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걔는 좋은 그거를 애네. 벗겨낸다는 거는 전투에서 저기서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지키는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뜨리고.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민다든지 이 각질을 벗겨낸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한다는 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내 몸 망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교수님은 탕에서도 절대로 때를 미는 건 안 하시겠네요. 네, 저는 피부과 수업에서 그 사실을 안 이후로 40년 넘게 한 번도 때를 안 밀었습니다. 근데 밀어야 시원한데. 때도 밀고 각질도 제거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각질을 자주 제거하시는 분의 피부는 피부의 수분을 밖으로 많이 뺏기게 됩니다. 건조해지는 거죠. 노화도 빨리 되고. 그래서 그래서 건조하구나. 각질층 그대로 만들게 지금 놔두시고 보습제를 잘 바르면서 보습을 잘 해주시면 화장이 잘 받는다는 걸 느끼고.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목욕탕에 못 가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때 안 민 지 거의 2년 됐어요. 요즘 피부가 좋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외선을 쐬면 쐴수록 그것이 우리 피부에 주는 안 좋은 영향이 쌓인다고 합니다. 계속 쌓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받은 자외선의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름이라던가 기미라던가 검버섯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흑색종 같은 일종의 피부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흑색종은 악성 종양에 해당되는데 이걸 그냥 점났네 정도로만 치부해가지고 처음에는.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알 그래서 수가 제가 없으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볼 때도 그냥 다 점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뭔가 문제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다 암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저 점은 좀 모양이 네,
단순하게 생기고 제 전형적인- 몸에서도 뭔가 본 것 같아서 전형적인 그냥 점 점인데. 같고 네. 나머지 두 개는 네. 사실 약간 조금 어. 문제가 있어 네. 보여요. 네. 맞아. A, B, C, D 룰이라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A라는 거는 에이시메트리라는 뜻인데 이제 비대칭, 약간 한쪽이 커지거나 비대칭인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보더가 이제 경계부분이 아주 매끈하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불규칙하게 보더 경계가 경계를 흐리면. 네,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C는 컬러입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해지면은 그 암일 가능성이 많고 D는 이제 다이아메터인데 크기가 클수록 암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세 그림 모두 다 네, 악성 흑색종의 악색종인가요? 네. 아. B도요? 네. 근데 이 A, B, C, D를 알아도 일반인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구별을 네,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부터 점이 있었는데 크게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하면 피부과에 오셔서 조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피부에 흡수된 자외선 때문에 이런 암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지. 안 나가면 되지. 이 안전한 실내, 우리 네. 벙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요리를 하거나 드라이기 사용하잖아요. 요리는 안 하는데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든요. 드라이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드라이기에서 열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 열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될 수가 있대요. 어? 왜요? 피부가 좋은 연예인들 고현정 씨라든가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잘 틀지 않는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진짜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좀 낮게 하는 게 실제로 이게 일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피부 노화가 생기는 열노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실제로 열로와? 그렇죠. 아무리 네,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요리한다고 피부가 상해. 피부 온도는 31도 정도입니다. 우리 체온은 36.5도. 더 낮네요, 근데. 피부에 있는 모든 효소들은 31도에서 가장 작동을 잘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잘 돼 있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 효소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 온도를 40도로 올리면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이 증가됩니다. 똑같은 일이 꼭 생기네요. 자외선이랑 받은 거랑 네. 똑같지 않습니다. 어머. 네. 빵을 굽는 분들 제빵사. 뜨거운 오븐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해서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십 년 빵을 굽는 분들은 여기에 피부 노화가 심하게 진짜요? 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탄이나 불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놓고 군밤을 굽는 분들의 이 허벅지 안쪽을 보면 피부 노화가 심하게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와.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우나, 찜질방. 찜질방 엄청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 이거 가서 땀 쫙 한번. 근데 거기는요, 사우나는요, 갔다 오면 피부가 좋아져요. 맞아. 찜질방은. 그런데 제가 피부과 선생님들도 사우나나 아니면 찜질방 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잠깐 저희가 피부과 선생님들 약간 좀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노폐물 목욕탕도 안 받아서 피부 가고 엄청 좋아지는데. 때도 안 밀고 말이야. 약간 더 이거 비위생적인데. 논란될 수 있어요. 어? 그 샤워를 하고 밀어보면 하얀 때가 밀려 나오죠. 네. 그렇지만 샤워를 안 하고 밀면 검은 때가 밀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얗고 검은 게 밀려 나오는데 비누를 해서 없어진 그 검은색의 물질, 네. 그게 때고요. 네. 그 다음에 밀려 나오는 하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각질층. 내 피부 피부야. 장벽을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비누 샤워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네. 근데요, 교수님. 사실 저희가 그 사우나나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때를 미는 이유가 자극을 덜 주려고 갔다 오면 몸이 불어가지고 때가 맞아. 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네. 밀리니까 피부 그래서 장벽을 갔다 오는 네. 거니까 찜질방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찜질방에서 찜질하시는 분은 피부 온도를 재보니까 40도에서 45도를 훌쩍훌쩍 넘기 때문에 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자극이고 피부 외에 뭐 혈액순환이 좋다든지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그러면 좋은 점도 물론 있죠. 제가 근데 피부에 말씀드리는 거는 피부 입장에서 나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진짜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다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이 안쪽에 이 입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맞아.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차단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무조건 하긴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가 있고 여드름이 네. 생기는 경우도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당연히 있고 그렇겠죠. 더 습해지고 맞아요, 예. 습해요. 애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환경을 아, 만드는 절묘한 네, 비유시다. 진짜. 만드는 얼굴 겁니다. 기저귀야. 네. 얼굴 기저귀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비슷한 환경입니다.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어차피 망가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 보습제,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게 좋고요. 가장 마스크 좋습니다. 착용 전에 보습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조금 더 네, 낫겠네요. 네, 훨씬 좋죠. 자, 코로나19 시대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또 피부 건강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생존 키트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또 이 가방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또 피부 관련 템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날보다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열더라? 이렇게. 이거 또 거꾸로 열었네. 짜잔! 이거 근데 교수님 자외선 차단제. 네. 이게 예. 오늘의 생존 키트인 거예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맞아, 때문입니다. 진짜.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몇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는 양인데 바르는 양을 피부 1cm, 1cm 면적,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 면적당 2mg을 발라야 그 자외선 차단제에 적혀 있는 효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양이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뿐이 못 바르게 더 덕지덕지 발라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스틱 형태를 바르면 절대로 그 많은 양을 바를 수가 없게 되고요. 스프레이로 바르면 그만큼 바르기도 어려울 뿐더러 코나 호흡기로 들어가서 안 좋겠다. 나쁘기 때문에 나쁘죠. 크림 형태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의 평균 넓이가 한 450제곱센티미터쯤 됩니다. 예. 네, 전 아니에요. 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450제곱센티미터쯤 되는데 그러면 900mg을 발라야 되잖아요. 900mg.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발라야 되네요. 엄청 발라요. 왜냐면은 이만큼 발라야 그 정도 근데 진짜- 바르면 한 50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500밖에 안 500.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껍게 짜느냐에 두껍게 따라 다른데 한 마디를 거의 꽉 채울 정도로 짜면 한 400 내지 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게 뭐 안정화되고 틀린 말이 있어요. 아니네. 500원 동전만큼 네, 쓰라 네, 그러는데 네. 그걸 어떻게 발라 이랬었는데. 그래서 진짜 만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로 바르면 효과가 3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9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PA라는 거는 Protection of UVA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PA3 플러스를 구입해서 바르시면 되고 예.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능은 SPF라고 SPF. Sun Protection Factor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50 플러스를 바르시면 됩니다. 2시간마다 덧바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시간마다 그 양을 계속 더 발라요? 네. 와, 그냥 밖에 안 나갈래요.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가 효과를 보려면 딱 봤을 때 좀 덕지덕지 발랐다라고 하는 네. 느낌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줘야 네. 되는 거네요. 네,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생존 키트 아이템까지 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고요. 할 얘기가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다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수님 덕에 오늘 피부 관리, 피부 네. 건강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도 알 수 예. 있었고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다들 더도 힘내시고 피부 건강부터 우리 마음 건강까지 알뜰하게 챙기시는 즐거운 여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여름이다. 심각합니다. 1년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63빌딩 약 1,400개 정도. 1,400개. 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더 심각한 오염원은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이거 맞아.